자, 또 들어갑니다. 자, 77쪽 법인의 등록 기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갖출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출 등록 기준이 있죠. 자, 법인 등록 기준 들어갑니다. 자,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은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은 무슨 회사일 것? 상법상 회사일 것.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법상 회사는 비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이요? 영리법인이요. 근데 종류를 알아야 돼. 상법상 회사 종류. 종류가 크게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주식회사. 또, 자, 유한회사. 또, 유한 책임 순서대로 할게요. 유한 책임회사. 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 회사 종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든지 관계없어. 주식회사가 됐건, 합자회사가 됐건, 한명회사가 됐건, 관계없어요. 근데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5천만 원. 근데 이거 상법에 보면 뭐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 이 규정이 자본금 규정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드는데 1,000만 원짜리 회사 가지고 등록을 하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중개회사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제목 밑줄 보세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밑줄 걷습니까? 예.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회사 종류 밑줄 보세요. 회사는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몇 가지 종류가 있다? 5가지. 그 종류만 체크를 했으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 제목에 다 들어있으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상법상 회사. 됐죠? 자, DP에 넘겨보세요. 나머지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일 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법정 업무만 그래갖고 가로 안에 법 몇 조라 했어요? 그 14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14조 업무는 좀 법 조문 좀 익혀두세요. 14조 업무가 뭐냐?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그렇게 나와 있죠. 법 몇 조? 이거의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4조 업무야. 14조 업무는 중개업하고 겸업 6가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14조 업무라고.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겸업 6가지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다 나와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배워. 다음 주에 그 겸업어 배울 때 이거 쫙 내용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 볼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걸 알면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등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 그러면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 등록해줘 안 해줘? 해줘. 왜? 겸업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지 아니하고 상담업만 영위하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건 등록을 안 해줘. 등록 먼스 X. 상담회사밖에 안 돼. 이게 무엇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중개업.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법정 업무. 법 몇 조에서 나와? 14조. 이거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뭡니까요? 자, 칠판 보세요. 대표자는. 자, 법인들은 대표자가 있죠?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자,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내가 자본금을 가장 많이 투자했으니까 내가 대표자 해야 되겠다. 그럼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자본금을 적게 했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또 대표자를 포함한이라 했어요?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임원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임원. 여기서 임원은 누구고 사원은 누구냐? 이 문제 제기되죠. 임원은 누구? 어떤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들은 임원들이 있어요. 여기 이사하고 뭐? 감사. 이사, 감사가 임원. 이사, 감사가 뭐다? 이사, 감사가 뭐다? 임원. 자, 유한 책임회사 임원들은 업무 집행자를 따로 둡니다. 자, 업무 집행자가 임원. 그죠? 근데 여기서 사원이 문제예요. 사원은 누구를 말해? 그죠?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 사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원만이 여기서 사원이 돼요? 자, 한명 합자회사 사원들이 있는데 그 합자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 같이 구성되어 있고 한명회사는 전부 다 무한 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원은 무슨 책임 사원만? 무한 책임 사원만을 의미합니다. 자,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건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람. 회사에 대해서 회사 재산으로 책임 못 지면 개인 재산까지 털어갖고 책임질 사람. 그죠? 운영자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원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몇 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3분의 1. 그러면 칠판 보세요. 질문 던질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당첨. 좋아. 법인 아니고, 예? 임원, 그래, 임원 사원. 맞았어. 몇 명? 3명. 아니, 10명. 임원까지는 맞췄는데 아주 좋았어요. 이 동그라미가 임원 10명.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임원이 맞힌 것도 어디 안 돼. 그죠? 임원 10명이에요. 나중에는 이것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더 가정을 해봐. 그러면 대표자는 자격증 한 명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표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럼 몇 명 남았어? 9명. 그래서 저거 보세요. 대표자를 제외한 몇 분의 1? 그러니까 9명 중에서 몇 분의 1? 3분의 1인 몇 명? 3명. 그러면 총 몇 명? 4명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나는 도저히 공부하기 싫어. 근데 중개업은 하고 싶어. 뭐 하면 돼요? 이걸로 가면 되겠네. 자격증 없는 임원으로 가면 돼. 자격증 없는 임원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 중개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분들은 보조 업무밖에 못 해. 우리가 이 앞주에도 했죠? 자격증 없는 임원은 계약서 써? 못 써? 보조 업무밖에 못 해요. 이분들은 계약서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니까 다 없어도 관계없다. 3분의 1 이상.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죠? 밑줄. 자, 79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한 임원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나와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임원이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감사, 뭔사? 이사감사. 이사감사! 그죠?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임원이다. 나와있죠? 사원이라는 것은 합자 한 명의 사원, 무슨 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무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체크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자,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것이 전원.
전원이 핵심. 전원 동그라미 쳐서요. 제목에서. 전원 동그라미 쳤어요?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럼 이 칠판 보세요. 여기서 몇 명이 실무교육 받으라는 소리예요? 10명 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전원 실무교육 받아요. 이분도 받아야 돼.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무슨 교육? 그래서 전원이 핵심.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후단 밑줄 그으세요. 이 경우 임원 사원은 자격 유무를 불문한다. 이 문자.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는다 이 말이고, 또 중기업에 종사하든 종사하지 않든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은 다 실무교육을 받아라, 받지 말라? 받아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좋아요. 자, DPA 넘어가세요. DPA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샥.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뭘 확보하라 그랬어요? 중개? 이 사무소는 아까 왼쪽에 배운 거와 똑같아요. 아까 왼쪽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하라. 기억납니까?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뭐 가설 건축물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 똑같아요. 왼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 또? 누가 결격사유 없어야 돼요?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다. 미성년자 결격사유거든요. 그러면 등록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성년자 결격사유. 잘라내버려요? 그렇죠? 하여튼 내보내든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러 가야 됩니다. 정리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개인적으로 하면 저쪽이고 법인 만들면 이쪽이죠. 그럼 법인 만들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등록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법인 만들어서 한번 해봐. 올려서. 몇 명 올려서. 그래서 다 임원하는 거예요. 한 명은 대표이사, 한 명은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이렇게 있죠. 또 한 명은 감사 뭐 그렇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만들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 등록 기준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볍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끝!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요? 등록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 자, 81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등록 신청. 자, 그러면 신청으로 들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등록 관청이 누구냐 이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럼 어디다 등록하러 가야 되냐 이게 등록 관청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는 겁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천안에가 주소가 있더라도 강남에다 사무소 낼 수도 있죠. 그럼 누구에게 등록해야 돼요? 강남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강남구청장.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예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죠. 자치단체인 구다 이 말이에요. 비자치구는 자치단체가 아닌 구. 그죠? 그러면 자치구는 어디를 말해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다 자치구들이에요. 그러면 종로구 자치구, 강남구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 자치구들이라고. 그러면 자치구는 다 구청장한테 가면 돼. 등록하러 갈 때 어디로 가면 돼? 구청장.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비자치구가 있는 구가 문제예요. 천안시, 서북구. 서북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요? 그러면 A가 여기서 등록을 해. 서북구에 우리 학원 밑에다가 등록한다고. 중개사무소 낸다고. 그죠? 그럼 누구에게 등록하러 가야 되느냐? 이 문제 제기되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천안시장한테 가야 됩니까? 서북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확실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확실해? 바꿀 생각 없어요? 구청장으로 한번 해봐. 구청장. 아, 좋았어요. 말 잤는데. 여기는. 잘 몰라. 좋았어요. 구청장이요? 구청장입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는 곳은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미 적어놨어.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어디에 등록하러 가야 돼? 천안시장한테 가면 천안시장이 안 가르쳐줘. 바쁘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돼? 구청장.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언제 필요해? 여기서 시장은?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는 시장한테 가야지. 가까운데 어디 있어요? 아산시. 구가 없는 시는 시장입니다. 아산시. 그럼 아산시는 구가 없으니까 아산시장한테 등록하러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군 따지는 어디로 가야 돼? 군수. 이게 대장이니까 그 말이에요. 어디로 등록하러 갈지 감 잡았어요? 아니 내년에 당장 필요하잖아요. 등록하러 갈 때. 그죠? 구청장에 가야 되는데 천안시장한테 가면 되겠어?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이 누군지 확실하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양가로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묶어주세요.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일단 동그라미 쳐서 두려는 지역. 주소지가 아니에요.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두려는 지역 시장구수 구청장.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불명. 그 세 줄이 그 내용이에요. 비자치구도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마지막 쓰죠. 비자치구도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자치구도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이거 자주 헷갈려.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헷갈려. 3월달에 봐봐. 3월달에 가면 또 시장이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반이 나와. 반. 아까 그랬죠. 아까는 거의 전원이 다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몇 명 빼고. 그렇죠. 한 3월달에 가봐. 또 시장 그래. 근데 왜 자꾸 헷갈리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이따 좀 이따 나와.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니까 흔들리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관청 공부했어. 어디로 갈지는 감 잡았죠. 그럼 갈 때 등록하러 갈 때 그냥 가야 돼요. 고비서류 제출해야 돼. 고비서류 또 알아야 되겠네. 자 보세요. 신청하러 갈 때 고비서류를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고비서류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흔들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흔들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고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고비서류가 뭐냐? 잘 보세요.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등록 신청서. 그리고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해야 돼.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은. 이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등록 신청서가 있겠고 작성하고 사진 제출하면 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요건 배웠죠. 요건. 요건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4번 제출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격증 4번. 원본이야 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죠?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건데. 좋았어요. 자꾸 머리를 굴려야 돼. 자격증은 확인 서류로 들어갑니다. 무슨 서류? 누가 누구에게 확인? 자, 아까 자격증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그죠? 등록은 누가 담당해? 등록관청에서 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시도이사에게 직접 자격증 그분이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 원래는 이거 제출 서류였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법에서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자격증 4번은 제출 서류에 안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서부구청장이 그죠? 충남 도지사에게 저분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간다고. 이해됐어요? 네. 확인 서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출 서류 빠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아까 뭐였어요? 실무계획. 이건 수료증 4번 제출해야 돼. 아까 실무계획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렇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출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제출 서류냐? 공통이야. 그럼 아까 등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법인, 또 애국인, 애국법인. 자, 등록할 사람 누구나 제출할 공통구비 서류. 이건 네 가지는 공통구비 서류야. 절대 안 흔들려. 잘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추가 제출 서류가 또 있어. 이건 공통이니까 무조건 들어가고 추가로 제출할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 이거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플러스.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제출해야 되냐?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아까 저 밑에 보면 요건에 보면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 저분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제출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확인해야지. 결격사 있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예?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에서 직접 신원조에 들어가. 이해됐어요? 요즘 전산화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까 조회하면 금방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제출하지 않아.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띄어다가 제출해 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해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 본점이 있다. 우리나라 영업소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제출해야 돼? 애국 법인만. 애국 뭐만? 법인만 제출할 서류입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애국인이 갖춰야 할 구비 서류 물어보면 저 네 가지 했다가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까지 5가지. 그렇죠? 애국 법인은 6가지. 내국인들은 4가지. 공통 구비 서류도 4가지. 자, 출제자 묻기 나름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또. 그러면 자격증은 아까 확인 서류라 그랬죠? 또 확인 서류가 뭐가 있느냐?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건 법인만 긴데 확인 서류. 등기부. 그 다음에 또 뭐가 확인 서류냐? 건축물 대장.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는 제출 서류입니까? 확인 서류. 확인 서류.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다. 확인. 그래서 알아둘 것이 자격증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 자격증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건축물 대장 확인. 이런 건 제출 서류가 아니라 무슨 서류다? 확인 서류. 그래서 제출 서류, 확인 서류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안 맞아? 맞아. 얘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래. 그렇죠? 아 좋아. 자, 준비되셨어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81페이지 맨 밑에 고비서류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밑에서 두 번 주제한 등록 신청서라는 단어 있어요? 그것만 동그라미 쳐서요.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등록 신청서만 동그라미 쳐서 그때 뒤에 넘겨보세요.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자격증 동그라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격을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확인 요청 동그라미. 이게 자격증은 확인 요청입니다. 자격증은 확인 서류입니다.
두 번째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후단.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이라는 단어 체크하셨어요? 자격증 확인. 그다음에 세 번째 후단.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 확인.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도 뭐다? 확인 서류. 그 다섯 번째로 확인 동그라미. 확인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 서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세 가지가 확인 서류요.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여기뿐만 아니라 저 뒤쪽도 마찬가지. 다 확인 서류에 들어갑니다. 확인 서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번 묶으세요. 이건 제출 서류죠? 제출 서류고 공통이에요. 공통.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반명한판 사진.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야. 동그라미 3번 많이 적혀 있죠?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고. 그 다음에 4번이 뭐요? 자, 애국이나 애국법인데 그 기억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거세요. 너무 지문이 길잖아요. 그거 다 하지 말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거기까지만 밑줄거세요. 그것이 바로 결격사에 없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가 제출한다 그랬어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법인들은 임원들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와 있죠? 이건 누구만 제출해? 아니, 이건 애국법인만. 자,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비서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흔들려.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그죠? 예,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요? 응? 거기 보면 이제 등록 신청 수수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그냥 합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하는 것은 수수료란 말을 써요.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 응? 시도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시도조례가 아니라 뭐다? 시군구 조례. 그 세 번째 줄, 첫째 줄 지방자치 조례 밑줄고 있고 세 번째 줄 시군 자치구 조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문을 알아야 돼. 등록 신청 수수료는 예문을 아는 게 편해요. 자, 등록 신청 수수료는 정리될게요. 아까 뭐였어요? 천안시 서북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 비자치구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 구가 있는 데는 다 비자치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A가 아까 등록 관청은 서북구청장이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때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뭐냐? 자,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차피 충남도 조례는 아니고 시도 조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안시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서북구 조례를 따라야 돼. 그 이유는? 그래, 비자치구니까. 비자치구는 조례 자체가 없어.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치구란 말은 자치단체다 이 말이에요. 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조례는 자치단체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 천안시 조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틀려. 여기 천안시장 그런다고. 이것 때문에 아까 내가 자주 틀린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틀리고 두 바퀴 돌아오면 또 틀리고 그래요. 세 바퀴 돌아도 또 틀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꾸 틀려. 그러니까 저 예문을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절대 안 틀리지. 아니 그냥 외우지 말고 예문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틀린다고. 예문을. 그렇죠? 비자치구는 구청장이 등록 관청은 맞아. 그런데 등록할 때 납부할 조례는 천안시 조례, 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왜? 구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등록을 하러 갈 때는 구청장,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는 시조례. 헷갈리면 안 돼. 비자치구는 그래. 자치구는 큰 문제가 없어. 똑같으니까.
강남 같으면 강남구청장이 등록관청, 강남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자치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요? 비자치구. 뭐가 문제다? 비자치구가 문제구나. 항상 그게 문제구나. 저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구나. 이해됐어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별 변경은 나눴어요. 종별 변경은 뭐 이건 나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뭐가 나왔습니까? 휴업기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 등록 여부 나와 있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거 많이 써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또 질문 던질게요. 이제 오늘은 동그라미 아니고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기간인데 무슨 기간? 휴업기간인데 휴업기간. 아주 좋았어요. 이제 다 맞춰. 이건 휴업기간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그래, 업무정지 기간. 이제 다 맞춰. 그렇죠? 자, 신기하죠? 업무정지 기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휴업 6개월을 했다가 한 3개월 만에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 가능하겠어요? 여기 때? 휴업 6개월 했다가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고. 폐업 가능해?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하냐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폐업할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러면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할 수 있냐? 폐업하고 보니까 또 갑자기 중개업 하고 싶어졌어. 그럼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있냐? 가능하겠어요? 확실해요? 확실해? 자신 있어요? 아까는 고개 흔들던데? 아주 좋았어요. 할 수 있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자, 등록할 수 있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 보세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폐업이 가능하겠어요? 업무정지는 잘못해갖고 지금 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폐업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폐업하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업무정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 그렇죠? 가능해. 근데 이 업무정지 끝나기 전에 등록이 가능해요? 그건 안 되겠죠. 만약에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업무정지 의미가 없죠. 왜? 업무정지 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버리면 되지. 그럼 너 관청에서 업무정지 6개월 때려라. 나는 바로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영업해본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놨어요. 아직 결격사유 안 배웠죠?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서 등록 못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큰 내용 없어.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휴업기간 중 등록 여부 나와 있습니까? 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두 줄 밑줄 그었는데 두 번째 줄 폐업하고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도 하고 등록도 할 수가 없다 있다. 있다 그거. 근데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기억 니은이 뭐냐면 결격사유 내용을 적어놨어. 그거 보면 헷갈리니까. 그죠? 그건 결격사유 할 때 배우는 거고 이제 뒤에서 배울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 옆에다 적어 그냥. 자, 폐업 O 등록 X라고 적으세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되 등록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옆에 제목 옆에다 적었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 기억 니은 보면 여기서는 헷갈려. 그건 저 뒤에 결격사유에서 배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되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없어요. 끝. 자, D페이지 넘기세요. 그다음에 D페이지 이제 개념도 자꾸 들어가야 되네. 거기 그 처분 통지에서 등록 처분은 기속성이란 말이 있어 없어? 기속이란 뜻이 뭐예요? 기속? 기속성. 기속. 기속이 뭐다? 기속. 속해 있는 거? 예, 그러면 화성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 기속이 여기서 기속이 뭐예요? 영어 잡습니다. 기속 반대가 재량이에요, 재량. 기속 반대가 뭐다? 그러면 기속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이건 할 수 있다고. 자, 관청에서 등록 관청 서북구청장이 저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거부할 수가 없다. 기속성 하여야 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관청은 재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이걸 안 갖추면 등록이 안 되지만 이걸 다 갖췄는데 등록을 안 해줄 수는 없다. 투기바람이 부니까 등록 안 해줄 수 없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등록을 기속성이라 그래. 무슨 성? 그래서 주었던 거라며. 등록관청은 두 번째 줄. 개설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럼 관청에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이지. 투기바람이 부니까 등록 못 해주겠다. 이건 재량이지만 해 주어야 한다 그랬죠? 이걸 기속이란 말을 써요. 앞으로 이제 기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이건 기속 반대는 뭐다? 재량. 관청에서 재량이 있냐 없냐를 따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등록 안 해준다는 소리죠? 그것이 1, 2, 3, 4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해줘 안 해줘? 이건 기속과 관련 없어요. 이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결격사유 아까 없어야 된다 그랬죠? 결격사유 있으면 등록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 다음에 등록기준. 아까 등록기준 저런 거.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이것도 안 받으면 등록해줘 안 해줘? 그리고 다른 법에서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제한이 있으면 또 등록 안 해줘. 이런 거 빼고는 뭐 투기바람이 부니까 안 해준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 기속성이라 그래. 등록은 무슨 성? 기속성. 관청에서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기속, 재량권이 있는 것이 재량. 이제 개념 잡았어요? 기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기속이란 말을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칠판 보이세요? 어떻게 봐주셔야 돼? 자연스럽게. 뚜렷이 볼 필요 없어. 자, 그럼 아까 신청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등록 신청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칠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신청 들어가면 구비서류 거쳐서 신청 들어가죠? 그러면 서류 검토를 하고 며칠이내 처분 통지? 7일입니다. 이제 기간이 나오기 시작하죠? 기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통지를 할 때는 구술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종별을 구별해서 통지한다. 자, 우리가 이 앞에 종별이라는 용어 배웠죠? 종류. 종별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를 말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뀌는 거고 법인은 뭘로 바뀌어? 법인 개공으로 바뀌는 거야. 종별을 구분해서 통지를 한다. 근데 구술로 합니까? 서면? 서면.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통지한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화 시켰어. 그래서 이제 며칠이네? 7일. 자, 그거 몇 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걷는데, 세 번째 줄까지.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몇 줄 걷는데, 그 7일하고 서면 동그라미 쓰세요. 기간 7일 알아야 되고, 서면 알아야 되고, 며칠이네 통지? 7일. 며칠이네? 며칠이네? 좋아요. 그죠? 됐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중개업을 하면 좋죠. 그죠? 그럼 하면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보험. 왜 보험을 들어야 돼요? 중개업 하다가 잘못하고 사고 터질 수 있죠. 그럼 배상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험 들어야 돼. 근데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이 바로 보험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럼 업무 개시 전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잖아, 여기.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을 안 줘.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증 교부받기 전까지는 보험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물론 이제 바로 업무하면 바로 이거 일치가 되지만 하여튼 업무 개시 전인데 그러죠? 그럼 보험은 어디다 들어요? 보험 드는 방법은 세 가지 있죠. 보증보험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험 드는 거. 협회에서 운영 공제 있죠. 공제.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서 운영 공탁기관 돈을 맡기는 거 있죠. 셋 중 하나 선택해서 가입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오죠. 그죠?
그럼 증서 원본은 어떻게 해야 돼? 사무소 게시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신고할 때는 뭘 제출해야 돼? 사본을 제출해. 보험 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돼. 공제 같으면 공제 증서 사본. 신고서에다가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해서 서북구청장에 제출하면 서북구청에서 이분 보험 들었다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보증기관에서 보험 들었다고 직접 관청에다 뭐 해주면 돼? 통보. 이건 신고 아니라 통보. 통보해주면 본인이 신고 안 해도 돼. 그럼 결론은 뭐예요? 신고가 되든 통보가 되든 보험 등급이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을 준다는 소리죠? 네. 보험이 확인 안 되면 등록증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럼 확인되면 며칠 내에 등록증 줘? 지체 없이 주겠어. 자, 오늘 내가 지체 없이 세 군데 배운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부정행위자,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의 지체 없이 통보 기억나? 네. 자, 등록증 교부, 보험 들면 확인되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2개 배웠어. 이따 또 하나 나와.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좀 이따 밑줄 볼 때 7번 보세요. 그럼 이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면 이제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돼. 아까 보험증서를 할지 등록증을 할지 자격증 다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게시하고 바로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보험도 드려야 될 거고, 그렇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지. 업무 시작하면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바로 쓸 수도 있고 좀 이따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계약서 쓰기면 아무 인장이나 쓰면 안 돼. 계약서에다가 관청에다가 등록된 인장만 써야 돼. 막도장 쓰면 안 된다고. 등록해놓은 이 도장을 쓰겠다고 등록해놓은 인장을 써야 돼. 그러면 인장 등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장 등록도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인장 등록도 업무개시 전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앞에 시점이 문제예요. 처분 통지 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기간이겠어요? 신청 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기간이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분명히. 통지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기간이야? 신청 시부터 가능하냐? 신청 시 나왔고 기다려보고. 언제부터? 신청. 저도 신청. 다 찍는 거예요. 신청 시. 찍었어. 신청 시가 압도적이네. 신청 시? 빨리 찍, 빨리. 시간 없어. 아이, 좋아. 신청 시부터 업무개시 전이에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왜 그러냐면 원래 인장 등록도 이때부터 업무개시 전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왜 바뀐지 아세요? 민원이 하도 들어갔어요. 민원이 들어갔다고. 왜 민원이 들어가? 그렇지. 한 번 가면 될 거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신청하는데 기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럼 신청할 때 어차피 같이 인장 등록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만약에 신청해놓고 또 인장 등록 이후로 가면 한 번 또 가야 되잖아요. 불편해, 안 불편해? 인장 하나 등록하려고 또 서북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등록 신청할 때 자기 중개하려고 하는 건데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고 법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신청 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근데 보험은 언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보험은 언제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이후에요. 처분 이후. 이때부터 업무개시. 시점 알아야 돼. 둘 다 업무개시 전은 전이에요. 뒤에는 똑같고 앞쪽이 틀리죠. 보험은 처분 이후로부터 업무개시 전.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개시 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험은 구비 서류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제출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구비 서류 아까 없었죠? 구비 서류 문제 할 때 그것도 시험 자주 나와. 구비 서류 할 때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한다. 좋다고 막 찍고 나오거든. 그것도 왜 헷갈리냐면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또 보증 설정을 미리 제출해야 돼. 근데 처음 등록할 때는 또 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인장은 신청 시, 보험은 처분 시. 업무개시 전까지는 똑같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흐름을 잘 알아야 돼. 절차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알아야 돼. 왜? 거기서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렇지, 하나 더. 야, 질문 들어갈게. 또 질문입니다. 이건 동그라미 아니고. 자, 개공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신청 시 개공이 되는 시점이니까 처분 통지가 개공되는 시점이냐, 등록증 교부가 개업공인중개사 되는 시점이냐. 어디가 개공되는 시점이야? 처분 통지가 나오고 또 신청 나왔어. 누가 신청이 나왔어요? 여기가? 아주 좋았어. 신청 하나 나왔고 저기는 두 번째죠. 빨리 찍어. 신청 시, 동료 생겼어. 여기야. 등록증 교부, 교부 나왔어. 최종 결론. 몰라까지 나왔어. 틈만 나면 몰라. 좋았어요. 이따 내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개공되는 시점은 여기다, 여기. 처분 통지. 써놨잖아요. 개공됐다고. 괜히 개공 써놨어? 너무 신기하죠? 내가 봐도 신기해. 개공됐다고 처분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 개공을 종별 구분해서 통지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저기가 개공이지.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칠판 봐봐요. A라는 사람은 신청만 하고 영업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러니까 사무소 내고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와서 계약 하나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처분되기 전이라면 무등록이 되어버려요. 무등록업자가 되어버려요. 무등록업자는 징역벌금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징역벌금에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처분받고 나서 등록증 나오기 전에 영업을 했어. 근데 이것도 우리 법에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우리 등록증 교부받고 영업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은 무등록은 아니야. 무등록업자는 아니라고. 그러면 징역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징역벌금은 안 들어가. 대신 다른 걸로 처벌받아.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라는데 개시했어, 못했어? 못했죠. 왜? 안 받았으니까 할 수가 없죠. 이런 걸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등록증 무슨 개시? 개시 의무 위반 줄여서 미개시.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럼 이건 징역벌금이요, 과태료요? 또 이제 보험 안 들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뭐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벌금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C는 등록증 개시하고 인장 등록하고 다 하고 했어. 그럼 이건 위법 적법. 적법. 등록증 교부하고. 그럼 적법이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예요. 이전은 무등록. 이후는 무등록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수험생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사무소를 바로 냈거든요. 근데 의뢰가 들어왔어. 바로 계약을 했어. 운 좋게.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계약상 문제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지금 등록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만약에 처분이 됐다라면 무등록은 아니죠. 그래, 안 그래? 네. 받아봤자 과태료 이런 걸로 받을 건데. 만약에 등록 처분이 안 된 상태라면 3년하고 2천 징역 벌금형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점이다. 이전은 무등록, 이후는 무등록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 교부 받기 전에 하면 불법은 불법이야. 예, 근데 이런 걸로 처벌받고 이후는 적법이고.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책에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다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줄거야 돼. 밑줄 체크. 자, 85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첫째, 두 번째 밑줄거세요.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등록 통지 동그라미 쓰세요. 개공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분 통지를 받으면 개공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동그라미 3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큰 5번으로 들어갑니다. 큰 5번. 보증 설정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네 줄 다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1번 네 줄 밑줄 그었는데 첫째 줄 후단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그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했죠? 보험은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든다는 거. 그리고 증빙 서류 갖춰서 신고를 하라 했죠? 신고 동그라미. 여기서 보증 설정 신고를 말합니다. 보증 설정 신고. 보증 설정 신고. 그럼 증빙 서류가 뭐예요? 증빙서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증서 4번, 공제증서 4번, 공탁증서 4번 이런 걸 말해요. 보험증서 4번을 말합니다. 이게 증빙서요.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 그런데 단서가 보증기관에서 보증사실을 직접 뭐 했으면? 통보했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TP 넘어가세요. 2번. 등록증 교부 재교부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밑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 설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자,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언제까지 교부?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멍구라미. 동그라미. 아까 지체 없이 알아라 그랬죠? 알아라 그랬잖아요. 좋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 제목 몇 줄 보세요. 분실하거나 해서. 그럼 등록증 재교부는 분실 훼손. 그럼 분실했거나 못 쓰게 될 때는 재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등록증 개시해야 되니까. 그럼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서 재발급이에요? 첨부하지 않고? 없는데 어떻게 첨부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와봐.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제출 밑줄 그으세요. 등록증하고 변경상 증명서를 첨부하지? 그 이유는 없거나 못 쓰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발급. 그렇게 해서 재발급. 그 다음에 2번 기재사항 변경으로 한 재교부 있어요? 네. 그때는 등록증 첨부해서 재발급이에요? 첨부하지 않고? 첨부해서. 이건 첨부해서. 그래서 세 번째 줄.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종별 변경은 나눴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그 DP를 한번 넘겨봐요. 등록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면 등록증 나와 있어요? 네. 그 성명, 사진, 생년월일, 개공, 종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소재지가 변경될 수도 있죠? 네. 그럼 이거 첨부, 반납해서 재교부 한다 이 말이야. 그 기재사항 변경이야. 사무소 명칭이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 마찬가지.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은 반납해서 재교부. 근데 분실해버렸으면 없으니까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재교부 신청서 해가지고 재발급. 생각을 하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돼. 어떻게 이 많은 양을 다 외워. 못 외우지. 그죠?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사고력을 길러야 돼. 이해되셨어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업무 개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3월 이내 해줘야 돼요. 업무 개시는 언제까지? 3월 이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언제부터 3월이냐 이거요. 이때부터 3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줘야 될 건가? 처분 통지시부터 3월 이내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언제부터 3월 이내? 교부시요, 처분시요? 확실해요? 예, 처분시입니다. 처분시부터 3개월 이내 업무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과태료 들어갑니다.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개시 못하게 될 수 있으면 개시하면 되는데 못하게 될 경우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휴업신고하면 돼. 휴업신고. 무슨 신고? 휴업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 안 받아. 이해됐어요? 과태료 처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개공들이 휴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개공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휴업 신고 가능하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해 주셔야 되고, 못하게 되면 휴업 신고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업무 개시 엄청 많이 써 있죠? 놔놓고, 동그라미 2번,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세 줄만 몇 줄.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등록 후 3월 이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등록 후, 거기 몇 찍어서 3월 이내 몇 찍었는데,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시를 말합니다. 등록 전 교부시가 아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전 교부시가 아니다. 이때부터 몇 월 이내 해야 돼요? 3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등록 절차 끝났어요. 등록 절차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쉬워. 그러지? 되게 쉽죠? 여기도 쉽죠? 또 대답 안 하지?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쉬어줘야지. 예, 휴직 갔으면 되지.